그러니까 내가 늘상 그 얘기 했듯이 이 강물이 이래 흘러가도 이 무거운 물은 밑에 깔아앉아 흐르고 가벼운 물은 위에 떠서 흐르기 때문에 위에 떠서 흐르는 물은 눈에 보이지만 밑에서 흐르는 물은 보이지를 않아. 그리고 또 무거운 물은 위로 떠오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에 올라올 수가 없고 가벼운 물은 깔아앉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 똑같은 물이 흘러가도 물이라 하는 거는 그 이제 밑에 물이 다르고 위에 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앞에 흘러가는 물이 그냥 혼자서는 못 흘러간다고 돼 있어. 이치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뒤에 물이 미니까 흘러가. 그 뒤에 물은 또 스스로 흘러가지 못하고 앞에 물이 당기니까 흘러가. 그런데 앞에 물은 뒤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물을 알 수가 없고 뒤에 물은 앞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물을 알 수가 없어. 그 스스로 강물 흘러가는 걸 관찰해 보면은 앞에 물과 뒤에 물,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스스로 전혀 모른다는 이치가 성립이 돼. 흘러가는 이치를 아는 게 없어. 전혀 모르고 흘러가는 바가 없어. 그러면서 강물은 흘러가. 그렇게 이제 딴 이치가 아니라 전체가 모른다는 이치가 있다 이거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전체 이치가 모른다는 이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무거운 거와 가벼운 걸 얘기할 때는 물이 무거우면은 밑에서 흐르고 이제 가벼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이치도 그렇다는 거래. 우리가 이치도 같은 이야기도 무게 있는 이야기가 있고 가벼운 이야기가 있는데, 가벼운 이야기는 막 이제 그 눈에 잘 보이는 건데 무게 있는 이야기는 깔아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얘기를 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거 무게가 가장 나가는 거잖아요. 그 진실한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들어. 재미가 없어. 무거워서. 그런데 이제 가벼운 얘기를 하면 그건 또 위에 동동동 흐르니까 이제 그게 막 재미가 있어서 호응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치를 보면은 강물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진짜 가벼운 물은 무거운 물 위에 얹혀서 흘러가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물에 큰 이치가, 그리 한 나라에 성인이 있으면 그 나라가 태평한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도. 눈에는 안 보여도 그게 이제 큰 성인이 나면은 그 나라가 훨씬 이제 자연이 그 풍조로워지고, 이게 이제 그 위험이 덜해지고, 뭐 그렇다고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이치에 맞춰가 설명도 해. 그런데 이제 내가 요 이제 동영상 올리면서 내 이제 공부 얘기하고 뭐 하도 이게 가장 깊은, 가장 무게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또 한 번씩은 좀 가벼운 얘기를 하자. 그리고 오늘 지금 요 이야기는 공부 얘기가 아니고, 아까 공부 얘기 했으니까, 그죠? 요번에 공부 얘기가 아니고, 그 음양, 뭐 오행, 안 그럼 남녀, 뭐 이런 제목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이제 내가 볼 때 그래. 이거는 이제 스님이 중이 보는 관점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한 가정이 이루어지자면은 그 이제 부부가 최고 중요한 거지. 부부가 핵심이래. 그 남자 여자가 서로 이렇게 내가 내 얘기하듯이, 내가 그 했듯이 사랑하라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는 굳이 서로 사랑하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해. 사랑하는 거 뭐 사랑해라 그래. 그냥 알아서 하지. 가만 놔둬도 하지. 근데 그거는 그만큼 쉽다는 얘기래. 안 가르쳐 줘도 돼.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거는 주체가 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수 틀리면 싸워라 하는 거하고 틀린 얘기가 아니래. 왜냐면 수 맞을 때는 사랑하지만은, 서로 생각이 맞을 때는 좋아서 사랑하지만은, 내 생각하고 틀리면은 화내. 사랑하는 거. 왜냐? 사랑하는 건 주체가 내거든. 내가 사랑하는 거거든. 그 내가 이걸 만약에 처자님한테 주고 싶어가 준다. 이래도 준다 하는 거, 이거는 주고 싶은 거는 내가 주고 싶어 주니까 주체가 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랑에 해당하고, 나는 이게 아까워서 주기 싫은데, 내가 갖고 싶은데, 처사님이 탐을 낸단 말이지. 그 참 좋은데, 스님, 그거 날 주세요. 가든지, 안 그러면 그 말을 안 하더라도 이걸 갖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건 내가 갖고 싶지만은 상대가 원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위주가 아니지.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를 기준으로 하니까 배려지, 배려. 이건 사랑이 아니래, 배려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사랑하라 하면 안 돼. 그래, 내 진료가 결혼해가 왔을 때 그렇겠지. 사랑하라 하면 너 알아서 하지. 그걸 내가 뭐 사랑해라고 설명할 필요 뭐 있냐고. 그렇지만 서로 배려하라고. 그래, 서로 배려를 해내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죠?
당연히 안 생기지. 왜냐면 사랑하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지만은 배려하는 거는 기준이 내가 알고 상대이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아니,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그것 때문에 화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그래.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되고 상대를 이해부터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는데 배려를 해내나? 상대를 이해를 해야 내가 배려를 하지. 그러니까 그 이제 이 부부면은 남자 여자가 이 남끼리 이래 만나가 사는 건데 물론 사랑하니까 만나가 살게 되지만은 그게 분명히 틀리는 자리가 많이 있단 말이지. 예. 다 틀리죠. 뭐. 그래, 좋아할 때는 엄청 좋지만은 분명히 내 뜻하고 틀리는 일이 자꾸 살면 살수록 생기게 돼 있어. 왜냐면 틀리잖아요. 똑같을 수도 없고 똑같아도 안 되고 틀린 거 좋아를 맞춰가면서 하는 법인데. 근데 특별히 더 이제 이해를 깊이 이해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내 주장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에는 그냥 뭐 남자 여자 뭐 사랑하고 뭐 미워하고 이래 살지만 이제 이 모든 건 이제 스승은 자연에서 빌려 가지고 이래 살펴보면 이제 자연의 이치를 접목시켜서 생각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낸다 이 말이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그 관찰해 볼 때는 이제 그 부부학이지. 그 중2 부부학을 강의하니까 이상한 이야기지만은. 그래, 이제 남자면은 여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러면 이제 서로가 이해 다 해주니까 거의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일단 이제 양쪽 다가 서로를 다 이해해줘야 돼. 근데 더 이해해줘야 되는 건 남자가 여자를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이거는. 근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하자 하는 거지. 이건 이제 잡담이지, 잡담이지만은. 그래,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는 방식은 가장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그 태양을 달이라 하고, 양이라 하고, 그 달을 음이라고 비유해가 설명하면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니까 여자를 달에 비유해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 이래 본 게 내가 관찰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그리 달이라는 것은 초생달일 때는 조그마하잖아요. 손톱만하게 오래가지고 동그랗게 오래 있어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가요. 초생달은 빛이 바짝바짝 나요. 그리고 점점 커지면서 보름달이 돼 간단 말이에요. 보름달 갈 때 여자가 이제 달에 비유했을 때 초생달일 때는 어떤 옷 하면 이제 뽐을 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옷도 막 야하게 입고 이제 치마도 짧은 거 입고 메이크업도 잘하고 이러고 이제 빼딱거리면 댕기고 싶어. 그거 모르고 남자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름이 되고 나면은 보름달이 되고 나면은 거의 원만하잖아요. 흠이 없어. 그 원만하고 억수로 통도 커. 남자보다 배포가 더 세요. 그때는 여자가. 그러니까 엄청 너그럽고 통 크고 이래가지고 너그럽게 이해를 다 해주고 뭐 그야말로 이제 그 뭐 만점이지, 이제 최고지. 그러다가 얼굴도 훤하게 빛이 나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돼 있다가 보름달이 되면은 보름달이 계속 있는 게 아니래. 그게 계속 있어내면 좋지. 보름달로 계속 있으면 그야 뭐 성인이지 말하자면. 근데 보름달로 돼 있다가 어느 날부터 또 작아져. 자기도 모르게. 그 금음달이라 그래. 금음달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빛이 막 죽어. 그 초승달처럼 빛이 안 나요. 금음달은. 그래가 또 금음달은 사람들 많이 볼 때 안 떠. 그렇잖아요. 늦게 떠가지고 다 잠들었을 때 떴다가 해 뜨면은 희미해져가 없어져 버려. 그러고 이제 스스로도 이제 자꾸 위축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숨어 들어가려고. 그 내가 볼 때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이해할 때는 달에 비유를 해서 이제 초생달이거나 보름달이 돼갈 때는 봐주고 찬탄을 해주고, 니 이쁘다. 니가 최고 멋있어. 하면서 이제 칭찬도 해주고 찬탄도 해주고 봐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막 해주면 좋아. 이제 그게 막 억수로 좋아. 그러고 또 너그러워서 만큼 남자가 잘못해도 또 봐줘. 그러니까 이제 막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음달 됐을 때네. 금음달 됐을 때는 이제 까닭 없이 자꾸 깜깜해지잖아요. 깜깜해지면 그 달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걸 비유를 하면 여자들이 어떤 심리가 생겨놓고 하면 어느 날은 내가
나를 컨트롤하라 해도 컨트롤이 안 돼. 왜 이래 안 되지? 하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몰라. 내가 없어져 버렸어, 이게. 예, 내가 나를 모를 정도로 내 스스로도 깜깜한 거요. 그러니까 나도 답답지만은 대책은 없어. 왜냐면 이게 자연의 법칙 같은 거라서 깜깜해져 가고 있으면, 그럼 남자는 그걸 보고 얼마나 이제 이해를 못 하느냐 하면은, 아, 어제까지만 해도 훤하게 보름달 같이 있다가 왜 갑자기 또 깜깜해져 가지고 그렇게 내인데 뭐 불만이 있나? 불만 없어도 그럴 수 있어. 그러게 그래 괜히 오해의 소지가 막 발생되는 거지 그때는. 그러고 왜 갑자기 우울증처럼 이제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그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여자의 그걸 이치를 정확히 뭐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이제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꾸중을 하다 보면 이제 다툼이 발생되는 거지. 그 이런 어리석음은 굉장히 멍청한 거지. 그 남자는 내가 볼 때는 달에 비유해가 여자를 이제 초승달일 때는 찬탄해주고 예쁘다 해주고 막 이래 하고, 이제 금음달이 돼가고 있을 때는 항상 이제 보호를 해줘야 돼. 이게 이제 불안해졌으니까. 밝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보호를 해주고 덮어주고 이제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배려가 더 필요하지. 밝아질 땐 배려 아이도 자기 스스로 잘하니까. 그렇게 깜깜해졌을 때는 무조건 또 배려해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가장 큰 배려가 뭐라고 하면 기다려줘야 되는 배려 있어. 이제 밝아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게 미덕이래. 근데 그게 남 최고 어려운 게 실제 기다리는 거거든. 우리가 어디 약속해놓고 누가 늦었는데 기다리다 하다 보면 짜증나잖아요. 네. 그 기다리는 게 그게 엄청 인내를 요하거든. 근데 우리가 뭐든지 진짜 훌륭한 일을 하려면 인내가 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 남자가 여자한테 대할 때는 부부학을 얘기하는 거지. 남편이 아내한테 할 때는 그 첫 번째로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요거는 내가 볼 때 이제 달에 비유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지.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관찰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해를 해서 고맙게 배려를 해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네. 그 보호해야 되는 보호하고 봐주세요 할 때는 이 최고 예뻐 하면서 봐주고 이러면 막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거 다 배려지,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제 독촉을 하면 안 되고, 안 될 때는 가만히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주면 알아서 또 밝아져. 이게 이제 여자의 그 특성이기 때문에 남자가 그런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들이 잘 물어보는 기이한 특성이, 우리가 태양을 이 돋보기 이게 거울 같은 걸로 비추면 이게 초점이 맞으면 불이 나잖아요. 근데 달을 그렇게 비추면 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로 달을 비춰놓으면 많을 때 거울에 이제 거울로 달을 비춰놓고 밑에 달알이 놔두면 밑에 물이 고요. 그게 물 없는 곳에서 물을 얻는 이치래. 그 능엄경에도 그 얘기가 예로 들어 나와. 그래 내가 볼 때는 가장 남자가 여자의 그걸 심리가 아니라 상태를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는, 남자 스스로 밝은 깨끗한 거울처럼 돼 있으면 저절로 알아. 내가 스스로 깨끗한 거울처럼 내가 여자를 비추고 있으면은 그게 금음이 됐는지 초승달이 됐는지 보름달이 됐는지 작용이 나와. 작용이 나와. 그 달아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물이 안 고이면은 금음달이고 금음달이 상태고, 물이 철철 많이 생기면은 그거는 이제 그 보름달이 상태다 이 말이지. 그 상태가 그래. 이제 내가 스스로 깨끗한 거울에다가 비춰주고 있으면은 자동 알아. 근데 내가 스스로 깨끗한 거울에다가 비춰주지 못하면 그걸 파악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짐작을 해야 되지.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짐작해가 배려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남자가 밝은 거울처럼 깨끗한 거울처럼 되어 있으면 그거는 굳이 그런 연구를 안 해도 안다 이거지. 그거는 자기 수행이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밝은 거울처럼 되어 있다 하면 내가 그 수행이 잘 된 사람은 보기만 하면 안다 이거지. 척 비춰보면 알아. 하면 저 금음달로 와 있는지 보름달 와 있는지 척척척 답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지. 내가 이제 달에 비유해서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기다리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다툼은 없는 거라. 근데 이제 부부가 살면 둘이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래. 둘 다 지혜로우면은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뭐 저절로 잘 돌아가지. 아무 일이 없어. 서로 배려하면 더 좋잖아요. 한쪽만 배려한 것보다 서로 배려하면 이거는 뭐 손해보지 않고 배려돼 있기는 굉장히 좋은 거지. 그럼 이건 둘 다 지혜로운 거는 얘 왜래?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둘 다 지혜롭지 못하려면 하나만 지혜로우면 돼. 남자 하나가 지혜로워도 여자를 배려해주면 여자가 그거 다 호응을 하기 때문에 괜찮고, 남자가 혹시 또 멍청해가 그걸 안 되면 여자만 지혜로워도 돼. 그 여자는 또 여자 다스린 거하고 남자 다스린 거 틀리잖아. 여자는 남자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 내가 이제 여자가 남자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여자가 아니면서 여자를 왜 그래 잘하지? 잘 아는 건 아니지. 그냥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아까 남자는 달에 비유해가 여자를 이해하면 되는데, 여자는 이제 남자를 어떻게 비유해야 되면 해에 비유를 해야 되는 거라. 태양에 비유를 해가 얘기하지만 엄청 단순한 거라. 이게 변화도 없고, 예. 왜 변화도 없고 엄청 단순해.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워.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그 안에 뭐 그럼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야, 태양은. 그걸 인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남자로 하여금 무조건 여자는 인정을 팍팍 해줘야 되는 거야. 내 신랑이면은 당신이 세상의 최고라고. 이러면 남자가 힘이 나요. 그러니 그만큼 단순한 거라. 저기 거짓말로 그 가는데도 나는 아침에 나갈 때 힘이 나. 아, 우리 마누라가 내가 최고 훌륭하다 하더라 하면 그 이제 힘이 나. 그러고 무조건 남자의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또 남자는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어디 들어가야 되노 하면은 남자 품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요. 나는 당신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면서 달달 떨면서 불쌍한 척 해주면은 남자가 괜히 으쓱으쓱거래.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요. 그렇죠. 그렇게 산에 올라갈 때, 예를 들어 부부가 산에 가잖아요. 갈 때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는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남자보다 먼저 올라가면 안 돼. 꼭 뒤에 따라가다가 예를 들어 막 그 경사가 심한 데는 자기가 남자한테 땡겨 달라고 응적을 부려야 남자가 땡겨 올려주면서 이제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내 말을 내가 지킨다, 이게 있는데, 만약에 여자가 먼저 올라가가 남자가 갔다 그러고 못 올라가는데 위에서 땡겨주면은 괜히 도움 받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자리에 자존심 상해 있어. 예, 모르는 자리에 자존심 상해 있다니까. 그럼 그게 어느 날 쌓이면 싸움이 돼. 저기에 나를 업신여기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어요. 여자가 나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내가 남자인데. 그러게 남자는 훨씬 단순해가 다스리기 쉬운데, 여자가 이제 지혜롭지 못하면 남자를 못 다스리는 거지. 그래, 내가 볼 때 그래.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한테 여자를 다스리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 내가 볼 때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평강공주 같은 사람이요. 예. 바보도 평강공주를 아내로 얻으니까 장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 바보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평강공주가 와가지고 자기 품속에 쏙 들어가, 난 당신 아니면은 그 죽어요. 이제 당신만이 이제 내한테 필요해요. 그 엄청난 용기를 내는 거라. 그 보호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남자는 보호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호를 해야 되지. 내가 보호받으면 자존심 상해.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디 대놓고 하면은 남자 자존심을 살려야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살려야 되는 거라, 그냥. 아무리 기분 나빠도 뭐 실컷 싸우고도 맹출근할 때는 당신이 최고야. 걔야 그날 하루 일 잘하고 오지. 땡 끓여놓으면 남자가 기가 죽어가지고요. 나가 일을 못해요. 맞죠? 이치가 맞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데, 여자도 남자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막 생기는 거라.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지혜로워도, 부인만 지혜로워도 얼마든지 남자를 잘 다스려내. 그러면 저절로 막 잘 돌아가, 이게. 근데 여자는 그만큼 지혜롭기를 요구하기가 어려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변하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그래 돼. 근데 자기 스스로 깜깜해졌을 때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남을 어떻게 다스려요? 그래, 여자는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책임은 남자한테 더 있는 거지. 남자가 더 지조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여자는 여자가 남자를 다스려가지고 남자가 저절로 이제 되도록, 여자를 보호하도록, 그 여자를 배려하도록, 그렇게 내 상태를 잘 전달하는 거지. 그렇게 나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정도 전달해내면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지금 상태 나쁘니까 요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지. 그냥 성질 팩팩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게 남녀 간에 이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라 말하자면. 그러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내가 사주로 내가 설명하자면은 여자는 사주상에서는 이제 남자를 사주 거기에서 기준해가 보면 여자는 정제에 해당하거든. 정제라 하는 건 돈이거든. 돈. 진짜 돈. 그 편제라 하는 거는 이제 그 돈은 돈인데 정제하고는 틀려요. 정제는 내 주머니 돈이고 우리 아랫돈이고 이제 편제는 이제 내 돈으로 뭐 설정돼 있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편제인데 진짜 주머니에 쏙 꺼내가 쓸 수 있는 게 정제거든. 그러면 남자한테는 정제와 이제 그 여자와 돈이 같은 거래. 그럼 내 아내가 정제거든. 그럼 내 아내는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돈이래. 그게 맞잖아. 살아 움직이는 돈이잖아. 정제니까. 근데 내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데 돈도 눈이 있어요. 내가 없인 여기면 안 들어와요. 예, 내가 존중해줘야 들어와요. 그런데 마누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집들이 간혹 있거든. 네. 그런 집은 돈이 안 들어와요. 궁핍하게 살아. 그렇게 참 바보짓이지. 왜냐면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금슬 좋고 돈 들어오고 일석삼조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고 이게 불협화음 생기고 돈 안 들어오고 손해가 엄청 큰 거지.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건가, 내가 볼 때는. 그래, 요런 지혜로움을 있으면은 꼭 돈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 그게 맞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지. 그러기에는 보면은 이제 이 부부가 부부학으로 또 돌아가면서 부부학적으로 연결돼가 설명을 하면은 이제 남자가 여자를 얻은 걸 죄를 얻었다 그래. 돈을 얻은 것과 같아. 근데 여자는 남자를 얻었다는 게 뭐냐 하면 죄가 아니래. 여자 입장에서 남자는 관이라 그래. 관은 나를 극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 비유를 하면 내가 나무라면은 여자로 기준 잡았을 때 내가 나무라면 내 남편이 칼이요. 쎄요, 쎄. 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가 쎄를 얻었으니까 나무가 자라기 위한 요건에는 물이 있어야 수생목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있어야 목생화해가 꽃이 피고 땅이 있어야 목극토 해가지고 땅에 뿌리를 내리는 법인데 칼이 있어야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가 예뻐지거든. 근데 칼이 없으면 쇠가 안 들어오면은 이 나무가 수더분하게 꼬라지가 말이 아니래 그게. 안 예쁘다 이 말이래.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한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가만 보면 이치상으로 사랑을 하면은 여자가 사랑을 하면은 남자를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남자를 얻었다 하는 거는 쇠를 얻었다는 뜻이래. 쇠를 얻으면 내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내. 전지를 해. 따듬어. 그 예뻐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사랑을 하면은 공짜로 예뻐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시련이 오고 내 필요 없는 부분이 잘리면서 예뻐지고 그 다음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드는 거요. 사람이 철이 드는 거요. 그렇게 내가 남자가 장가를 가가 애를 낳아봐야 애를 낳으면 애가 관이거든 남자한테는. 그렇게 철이 드는 거라. 그 어른이 됐다 이 말을. 그걸 안 하면 철이 안 들어. 어른이 안 돼. 그러니까 그 경험상으로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맞아 떨어져. 근데 여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놓고 하면은 결혼을 했다는 거는 남자를 얻었다는 거는 관을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나무로 치면 쇠를 얻어가 이제 전지를 잘 했기 때문에 예뻐지는 거라.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볼 때는 처녀들보다는 새색시가 훨씬 예쁜 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 새색시가 예쁘냐 하면 새색시는 이제 관을 얻었으니까 이치상으로 예뻐지게 돼 있어. 그게 따듬어지는 거예요. 따듬어져가 예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인격적으로 말하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은 이 부부가 아기를 낳으면 반은 내 거고 반은 신랑 거고 이게 이제 DNA가 반반으로 딱 50%씩 들어간다고 요새 과학에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내가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지만 내가 낳은 아기는 남편이 낳은 아기이기도 하거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50% 작용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관이 뭘 낳냐 하면 금이기 때문에 금생수해가 수를 낳거든. 그리고 50%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여자 입장에서는 보면 반은 남편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니까 50%는 수가 나왔거든. 50%는 물이 나왔어. 그러면 수는 이 나무에게 수생목 해가지고 나를 생해주거든.
그리고 엄마는 아기를 낳으면 인자해지는 거라. 이 간센보살이 되는 거라. 그냥. 간센보살은 인자해져. 인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게 다시 또 인에서 그리 아들이 손자를 낳잖아요. 그러면 수생 목 해가지고 목을 낳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목을 낳았기 때문에 손자를 낳으면은 이제 엄마하고 그 할머니하고 손자하고는 이제 거의 동급이지. 예, 동급이 이제 같은 나무가 나온 거지, 목이.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또 손자를 낳으면 정손자잖아요. 그 목생화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꽃이 피는 거지. 그렇게 집안이 꽃이 피려면 정손자쯤 가야 이제 꽃이 핀 분위기가 나는 거지, 말하자면. 이게 그렇잖아요. 여럿이 살려면 정손자쯤 가야 이제 하고 그 분위기가 나. 근데 그게 묘하게 사주로 풀어봐도 그런 논리가 이렇게 개변이기도 하지만은 논리가 성립이 돼. 그러니까 남자는 애를 낳아봐야 철이 들기 시작하고 여자는 시집 가는 순간부터 철이 들어. 그게 이제 그 관을 얻기 때문에. 그 묘하게 그게 철 드는 거하고 그 사주에 간 얻는 거하고 비참하면 이게 맞아요. 그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맞는 것 같이 느껴져. 그래서 공부 얘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잡담으로, 이게 세상에 남자, 여자가 너무 서로 이해를 못하고 불화하게 살면 참 불행하거든.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부부가 불화하는 거가 가장 불행의 씨앗이지, 이게 가장 괴로워, 또. 예, 가장 괴롭고, 가장 불행하고 이래. 이게 굉장히 작은 문제에서 시작되거든.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은 문제에 시작돼요. 뭐냐? 이해를 못하는 데서, 이해를 하고자 노력 안 하는 데서 시작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자꾸 오해만 생겨. 이해를 하면 오해는 없어져, 자동. 그렇죠. 이해를 못하면 자꾸 오해만 생겨. 그럼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이게 엄청 나빠져. 나중에 원수화돼. 그렇죠. 그럼요. 그러고 또 부부는 헤어지면 남보다 못하다 하잖아요. 그건 왜요? 그게 쌓여가 그래요. 그래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헤어져도 남보다 나아야지. 그거는 하면 그만이 쌓여가지고 나쁜 일이 쌓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도 이제 그냥 한 번쯤 해놓으면 혹시 듣고 도움이 되면 좋은 일이지. 이거 꼭 공부 얘기만 해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고 또 이 물이 흘러가는데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면 깔아앉아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근데 좀 가벼운 얘기를 해놔야 위에 둥둥둥둥 떠가는 거 보고 이제 재미도 있고 한다고 이 얘기를 꺼내봐야지. 뭐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괜찮은 얘기죠, 그죠? 예, 재밌습니다. 요거 한번 우리가 사주 명리라 그러죠. 예. 요거를 가지고 다음에 한번 좀 짧은 영상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사주는 위험해. 왜냐면 사주 보는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고 내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거든. 틀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치를 설명하는 거. 예, 이런 거는 그거 좀 한번 해. 재밌게 가볍게 좀. 그렇지. 가벼운 얘기도 소재를 한 개씩 만들어가 해야지. 뭐. 예.